안녕하세요, 강의사입니다. 요즘 카페 글이나 여러분들의 유튜브 댓글들을 보면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되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정말 주식으로 큰 돈 버시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초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주식의 큰 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 초보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대로 그렇게 투자했다가는 정말 몇 년 동안 고생하고 깡통 찰 확률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식의 큰 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잡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공부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셔도 주식 중수에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으시니까 바쁘시더라도 오늘 영상은 깊게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주식은 뭘까요? 주식이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생물과 같은 거죠. 상승할 때도 있는 거고 하락할 때도 있는 거고, 상승했으면 내려오고 상승했으면 조정받고 상승했으면 조정받는 게 주식인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무한히 반복하는 게 주식이라는 생물인데,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지지 저항이란 게 있잖아요. 지지 저항이 뭐냐면은 특정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면은 매수를 하고 특정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면은 매도를 해라. 지지의 매수, 저항의 매도.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이란 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 알고 계신 분들은 주식 왕초보예요. 어디 가셔서 당당하게 나 주식 하는 사람이다, 근데 주식 왕초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레벨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식 초보분들은 지지 저항의 원리와 이유까지 아시거든요. 주식이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건 알겠다. 지지 저항이 생기는 것도 알겠다. 그러면 이 원리는 뭘까요? 여러분들 지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이 주가가 내려오면은 계속 내려올 때마다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식이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이런 라인에서 주가가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요 검은 선이 방어선이 돼서 매수세가 강해서 주가가 쉽게 검은 선 밑으로 뚫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팔아대도 이 부분에서는 주가가 싸다고 생각해서 계속 매수를 하기 때문에 검은 선이 강한 방어 라인이 되겠죠. 요게 지지의 개념이고, 저항의 개념은 뭘까요? 저항의 개념은 간단해요. 수익 실현과 실망 매물이거든요. 수익 실현은 뭐냐? 요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주가가 올라온 걸 보고 쉽게 말해서 나 벌 만큼 벌었다, 나 먹을 만큼 먹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익 실현하는 게 수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실망 매물은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요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아, 더 올라가겠구나 하고 버티다가 버틴 결과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실망을 하다가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걸 보고 이번엔 진짜 더 올라가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또 한 번의 저항 라인에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고 역시 잡주는 크게 안 가는구나, 이렇게 실망을 하시면서 던지는 게 실망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원리로 인해서 저항 부분에서는 항상 실망 매물과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매수세가 들어와도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과 실망 매물을 던지는 사람들 때문에 이 라인이 강한 저항이 돼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저항선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 계신 분들은 주식 초보예요. 이 원리까지 알고 계신 분들은 주식 초보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주식 초보가 되신 거예요. 주식 초보가 되셨는데 이제 주식 중수가 되어야 돼요. 주식 중수로 가기 위한 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이해하셨죠?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쉽게 깨지지 않는 거는 시장이 평화로울 때, 주식 시장이 평화로울 때, 일반적인 시장일 때 가능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이지 않은 시장은 또 뭐냐? 일반적이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딱 지금이거든요. 하락장 또는 어려운 장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일반적이지 않은 시장이란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경제 리스크가 있거나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갑자기 퍼져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어떠한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전쟁 리스크가 생겨서 금값이 오르고 국제 유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서 우리나라 경제에까지 영향을 줄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시장을 의미를 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전 세계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국내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경제에 뭔가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적이지 않은 시장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시장에서는 경제에 문제가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시장에서는 지지 라인이고 저항 라인이고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을 처분하고 싶은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저점이 온다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주가가 빠져서 이젠 매수 급소가 왔다. 저점이니까 매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주식 초보까지고 주식 중수라면은 세계의 뉴스들을 보면서 지금 증시가 굉장히 위험하구나.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크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겠다. 경제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나는 지지 라인에 와도 매수를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은 주식 중수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악재들을 감지 못하고 지지 라인에 올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쭉 빠지는 거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제 주변 주식 초보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크게 빠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 며칠 동안 크게 밀리니까 요 자리에서 카카오가 갑자기 저점이라고 뜬금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카오 많이 빠졌으니까 지지 라인에 왔으니까 저점이라고 매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렇게 더 빠지니까 이제 진짜 더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계속해서 빠지니까 영끌을 해야 된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렇게 지옥 같은 시장이 오니까 그때 왜 안 말렸냐고 주식 산 거를 너무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본인 같으면은 또 풀매수를 하겠다. 요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판단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주식 왕초보들은 지지 라인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하고 주식 초보자들은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되는 원리를 알고 매수를 하고 주식 중수들은 지지 라인까지 주가가 빠지면은 왜 주가가 빠졌는지 세계적인 악재가 뭐가 있는지 세계적인 악재가 장기화가 되면은 지지 라인까지 오더라도 절대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악재만 파악하시면서 주식을 하셔도 주식 중수가 되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주식의 가장 큰 틀이에요. 여기까지가 주식의 기본 원리고 솔직히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주식으로 잃진 않으실 거예요. 주식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식의 거래량 공부나 차트의 패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드린 요 내용 먼저 마스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도 늦지 않으시니까 일단은 주식의 큰 틀을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지지 저항의 원리에 대해 이해를 하시고 세계적인 악재가 뭐가 있는지 그거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 하시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하신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하락장에서 주식 고수들은 어떤 매매를 할까요? 주식 고수들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나긴 나거든요. 물론 이런 일반적인 종목으로 지지 저항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하락장에선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 라인이고 뭐고 없이 계속 추락을 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냐? 바로 테마주로 수익을 내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테마주로 수익을 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은 쉽게 테마주 건드시면 안 돼요. 전 지금 주식 고수가 수익 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좀 전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전부 이해하고 마스터 하셨다면은 테마주 패턴에 대해 공부해 보시고 테마주 매매에 대해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테마주에 대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제가 멤버십 전용 관심 종목 공유 영상으로 요 날에 조라는 종목을 언급 드렸고요. 그리고 요때 라는 종목을 언급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종목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예요. 이걸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신이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긴장감이 고조될 거를 예상하고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해드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흔하게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전쟁이 나면은 전쟁 관련주들은 전부 오른다. 요게 가장 큰 착각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물론 전쟁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은 전쟁 관련주가 오를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진짜 전쟁이 난다고 해서 전쟁 관련주 기업들의 매출액이 크게 바뀌진 않거든요. 큰 수혜를 받진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즉 전쟁 관련주여도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종목이라면은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종목이라면은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안 오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하림이란 종목이 있어요. 닭고기 만드는 회사죠. 요 닭고기 만드는 회사를 갑자기 뜬금없이 전쟁 관련주라고 군인들 식량에 닭고기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전쟁 관련주라면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냥 이 종목은 가는 거예요.
반면에 진짜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거래량이 죽어 있으면은 정말 관련주라 할지라도 못 가는 거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테마주는 올리는 놈 마음이란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아직 안 오른 종목 찾겠다고 아직 안 오른 전쟁 관련주 찾으셔가지고 혼자만 알고 있는 종목이라는 사실에 기쁜 마음으로 거래량도 없고 죽어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면은 그냥 그 종목은 평생 혼자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오를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시는 게 그 테마에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오를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선택받은 종목만 오르는 거예요. 숨겨진 종목 찾으실 필요 절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핫한 뉴스들의 테마주를 매수하실 계획이시라면은 힘들게 종목 발굴하셔서 소외된 종목, 혼자만 아는 종목, 거래량 다 죽은 종목 같은 거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거래량이 실린 종목, 돈이 몰린 종목을 봐야 돼요. 혼자만 아시는 종목이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거래량이 실렸다 하더라도 차트 분석이 기반이 돼야겠죠. 근거 없는 매수는 반드시 깡통차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주식의 큰 틀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식 중수로 가기 위한 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내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언급드린 테마주에 관련된 내용도 테마주는 선택받은 종목만 간다.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같은 테마여도 같은 업종이어도 그냥 계속 죽어있는 종목이다. 이 기본 개념에 대해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이 꼭 바뀌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